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대표적인 애호가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와 존디팀 변호사가 각각 리플 XRP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본인은 리플 XRP의 맥시멀리스트라며 현재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약 74%가 XRP라고 밝혔고요. 나머지 25%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질세라 XRP 커뮤니티들이 너도나도 포트폴리오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디튼 변호사는 XRP는 마치 바퀴벌레와 같다. 그러면서 XRP를 두고 똥코인이든 증권이든 원하는 대로 불러라. 중요한 건 XRP만큼 탄력적인 암호화폐도 없다는 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당국이나 혹은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내던진 쓴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송의 결과가 다가올수록 리플 XRP 커뮤니티들의 결집력도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앞에서 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크포인트2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미국 정부의 제재에 반대하면서 에릭 브레이크 미국 메인주 상원의원이 메인주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예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4일 메인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진행될 청문회에 여러 업계 전문가들을 추천받고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는 리플 커뮤니티 대표 미국 변호사 존 디튼도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당 청문회 초청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의 응답은 없었는데요. 오늘 트윗을 보니까 존 디튼 변호사가 이메일 주소를 DM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리플과 SEC 소송을 위한 리플 커뮤니티 대표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리플 소송을 통해서 수련된 암호화폐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미국 사회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법안 마련에 귀중하게 쓰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존 디튼 변호사의 법률 해석 관점에 동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는 투자 계약이란 투자와 계약을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투자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에는 투자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의 이런 말이 오고 갈 때마다 늘 이슈화가 되는 것은 리플 XRP의 재상장인데요. 리플에게 우호적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불확실한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이상 리플 XRP 재상장 포함해서 어떠한 일도 비록 코인베이스 CEO 혹은 최고 법률 책임자가 옳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재상장에 대한 기대, 지금 당장의 재상장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당장 리플 XRP를 재상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혹여나 마치 혁신처럼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를 지금 당장 재상장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거고요. 고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 최고 경영자인 라울 팔이 규제 문제로 인해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의 현지 거래소 설립을 사전 등록했던 코인베이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본거지인 미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현재 코인베이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약 75%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을 떠난다 그러한 결정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 리스크와 함께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버티면서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코인베이스가 끝까지 미국 시장을 사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아마도 리플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온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미국의 시장은 크기 면에서 그리고 자본력 면에서 기회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USDC 발행사 서클의 유럽 정책 책임자가 최근 영국 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하는 것인데 은행들은 계좌를 해지하는 등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무슨 권리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에 개입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라울팔의 이야기처럼 미국의 규제가 심해서 암호화폐 업계들이 영국이나 홍콩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영국과 캐나다의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촉구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결과 서방 5호 국가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제재 그 방향성에 손을 잡은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은 없지만 한번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대한 리플과 리플 파트너들의 사업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 OD의 파트너이자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인 트랑글로가 유럽에 신속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과 벨기에 그리고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등은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신속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절대로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